자, 이제 개념원리 13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개념원리 익히기. 자, 이 페이지 문제는 선생님이 다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풀어줄 겁니다. 일부는 선생님이 풀고 일부는 학생이 풀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풀었던 문제도 다시 한번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풀어봐야 자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1-1번 문제를 볼까요? 자, 다음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자, 관련 이론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무엇과 관련되었었나요? 네, 거듭제곱근의 구별 개념에 있던 것과 관련되죠. 거기서 나왔던 a의 n제곱근. 그죠? a n제곱근 뜻이 뭐였습니까? a n제곱근은 xn제곱은 a의 해를 저런 식으로 부르겠다.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을 가지고 방정식을 세워볼까요?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그죠? 자, 여기 3이니까 여기가 3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64는 여기 오겠죠. 그래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64 이렇게 오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64를 좌변에 넘기면 x 세제곱 더하기 64는 0인데 64는 4의 세제곱이니까 4의 세제곱으로 바꿔줍시다. 자, 그리고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인수분해 할 수 있어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x 더하기 4 그리고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16은 0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두 식이 곱해져서 0이라고 하면 자, 앞에 있는 식이 0이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식이 0이죠.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따라서 x 플러스 4는 0이거나 아니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6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첫 번째 식으로부터 x는 마이너스 4를 얻어낼 수 있고요. 두 번째 식으로부터 근해 공식을 적용해 볼까요? 자, 간략형 적용해 봅시다. 간략형이 뭐였습니까? 근해 공식이 원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빼기 4ac가 원래 근해 공식 아닙니까? 그런데 간략형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라는 것이었죠. 그죠? 자, 이걸 적용해 볼 겁니다. 자, a가 1이었으니까 a는 안 써줘도 될 것 같고요. 자,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b 프라임은 절반이니까 2 쓰고요. 풀마 루트 자, b 프라임의 제곱 2의 제곱 빼기 ac 하면 자, 이렇게 마이너스 12가 나오겠군요. 마이너스 12는 i를 뽑아내면 뭐가 됩니까? 2 풀마 2 루트 3i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보았더니 x는 마이너스 4라는 값과 자, 2 풀마 2 플러스 2 풀마 2 루트 3i 이렇게 세 근이 나오죠. 이 세 근을 부르는 이름이 자,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64가 되는 모든 해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4,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루트 3i 2 마이너스 2 루트 3i 이렇게 세 개의 근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다? 이거다. 이해되시죠? 자, 2번은 자, 학생들이 풀어보시고요. 자, 2번 볼까요? 다음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도 1, 3, 5 정도만 풀어볼까요? 자, 1번 봅시다. 5제곱근 32네요. 그죠? 자, 5제곱근 32는 자, 32가 2의 5제곱 아닙니까? 5제곱근 자, 2의 5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것은 5제곱근 2의 5제곱보다 같으니까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5제곱근 2라는 것의 뜻은 5제곱 하면 2가 되는 수인데 실제로 5제곱을 하게 되니까 2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얘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 배웠었죠, 그죠?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세제곱근 자,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건 역시 여기와 마찬가지로 3이 나가서 세제곱 되니까 그냥 이렇게 지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한 번 더 쓸까요? 자,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인데 실제로 세제곱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5번 얘는 어떻습니까? 세제곱근 마이너스 0.2의 세제곱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0.2의 세제곱이 되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0.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3번도 1, 3, 5, 7, 9만 풀어봅시다. 자, 1번 먼저 볼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관련됐던 내용이 뭡니까?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뭐였습니까? n제곱근 자 a, b와 같다. 이런 거 배웠었죠, 그죠? 이거를 이 식에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4 여기 4제곱근 3과 4제곱근 27을 곱하게 되면 이 식을 적용하게 되면 3과 27을 곱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3과 27은 81인데 81은 3의 4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얘는 뭐다? 4제곱근 3의 4제곱과 같으니까 자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3번은 뭡니까? 3번은 이거였죠.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자 a는 뭐다? n제곱근 b분의 a와 같다. 이런 식이 있었죠, 그죠? 그걸 적용하게 되면 세제곱근 자 16분의 2니까 8분의 1이 되고요. 8분의 1은 2분의 1의 세제곱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세제곱근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는 세제곱근 2분의 1의 세제곱과 같으니까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5번을 볼까요? 자, 5번은 네, 이렇게 합시다. 얘는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배웠죠. n제곱근 am제곱과 n제곱근 a의 m제곱이 같다. 그죠? 이런 걸 배웠었죠. 그죠? 그걸 이용할 겁니다. 자, 이 식은 6의 자 25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6제곱근 25는 5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의 세제곱이 되고요. 자, 거듭제곱, 그러니까 지수법칙에서 3과 2를 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곱하면 6제곱근 5의 6제곱이 되고요. 얘는 6제곱근 5의 전체 6제곱이 되어서 값이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7번을 봅시다. 7번은 이런 내용이 있었죠. n제곱근 m제곱근 a는 뭐였습니까? mn 제곱근 a와 같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죠? 그 내용을 적용해 볼 겁니다. 여기에 별 표시가 없다는 것은 제곱근이니까 2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은 자, 네, 세제곱근과 여기 2제곱근 곱해서 6제곱근 자 27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자 하나 더 나아가 봅시다. 자, 이 식은 서로 바꾸어서 m제곱근 n제곱근 a로 여기 nm이 mn으로 바꾸어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제곱근 세제곱근 27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이때 요 식, 요 안에 있는 요 식은 어떻게 됩니까?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제곱근 세제곱근 3의 세제곱이 되어서 이만큼이 자 3이 되겠죠. 그죠? 자 3이고 3이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만큼이 3이 되어서 결과값이 뭐다? 네, 루트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요 식을 이용한 거죠. 요 식을. 그래서 n제곱근, m제곱근은 곱해서 mn제곱근으로도 쓸 수가 있고 얘네들을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m제곱근 n제곱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리고 9번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봅시다. 9번에 관련된 내용은 이런 거 아닙니까? 자, mp 제곱근 n 그리고 안에 a의 np 제곱 하면 같은 수가 있으면 이렇게 약분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m 제곱근 a의 n 제곱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 있었죠. 그죠? 그걸 여기에 적용을 해볼 겁니다. 여기 10이고 여기 4니까 4로 약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식은 세제곱근 3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두 번째 식은 9와 6이 있으니까 3으로 약분할 거예요. 3으로 약분하게 되면 세제곱근 3의 2제곱 그리고 여기서 자 3, 3 같으니까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가 n제곱근 ab와 같다는 이론에 의해서 여기는 세제곱근 3의 세제곱과 같다. 그리고 얘는 뭐다? 세제곱근 3의 세제곱과 같으니까 얘는 3과 같다.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3번 문제는 이 제곱근의 성질에 관련된 여러 이론을 잘 숙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때 관련된 이론을 이렇게 떠올리는 게 좋습니다. 떠올리고 문제에 적용하고 떠올리고 문제에 적용하고 떠올리고 문제에 적용하고 이론을 이렇게 떠올림으로써 이 이론을 외우기가 한결 수월해지거든요. 여기 있긴 하지만 이걸 보고 푼다기보다는 떠올려서 푸는 게 머리와 가슴에 많이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떠올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떠올리려면 앞에 이론 공부할 때 외우셔야 되겠죠. 네. 다음 페이지에 필수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필수 예제 1번. 거듭 제곱근.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네요. 보기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각각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기역을 검토해 볼 겁니다.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라고 했네요. 그죠? 64의 세제곱근 관련된 이론이 뭐였습니까? 네, A의 n제곱근이죠. 그죠? A의 n제곱근 뜻이 뭐였나요? 그쵸? xn제곱은 A의 해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64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면 여기는 세라는 것이 n에 해당되니까 x세제곱이 될 것이고 64는 여기에 해당되니까 여기에 오겠죠. 그래서 64의 세제곱근은 x세제곱은 64 이 방정식에 해라는 겁니다. 그죠? 이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x세제곱 빼기 4의 세제곱은 0이 될 거고요. 인수분해하면 x-4 그리고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6은 0이 됩니다. 그죠? 이 식과 이 식이 곱해져서 0이 되니까 앞에 있는 식이 0이거나 뒤에 있는 식이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을 0이라고 두면 x값이 얼마죠? x값이 4가 되고요. 뒤에 있는 식을 0이라고 두면요.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을 풀어보면 x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마이너스 2 풀마 2 루트 3i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근이 4 그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i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i 세 개의 근이 나온다는 거죠. 이 세 개의 근을 지칭하는 말이 뭐다? 자, 여기 있는 64의 세제곱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64의 세제곱근이라는 것은 세 개의 근을 말하는 것인데 걔가 4다? 네, 포함되지 않죠, 그죠? 우리가 명제를 배웠을 때 그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질 때 앞에 있는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진리집합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 이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거짓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거짓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니은을 봅시다.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라고 했네요. 자, 우리 또 이거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이라고 하면 이 이론을 적용하면 뭐가 됩니까? x 4제곱은 마이너스 81, 그죠? x 4제곱은 자 마이너스 81의 자 해를 뭐라고 부른다? 네,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이라고 불러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x 4제곱은 마이너스 81의 해는 자 실수인 것은 없다라는 게 이 문장 아닙니까? 자, 그러면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 생각하는 방식은 함수로 바꿔서 생각해 볼 텐데요. 앞에 있는 x 4제곱을 y는 x 4제곱이라고 바꾸고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81을 y는 마이너스 81이라고 바꿉시다. 이 방정식에서 실수의 개수는 이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와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를 먼저 그려볼 겁니다. y는 x 4제곱은 이런 2차 함수 형태를 띠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y는 자 마이너스 81을 그려봅시다. 자, 요거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81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지나가겠죠. 자, 여기 있는 y는 x 4제곱이라는 함수와 y는 마이너스 81이라는 함수가 만납니까? 네, 만나지 않죠. 네, 둘이 교점이 없죠. 교점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 교점이 없다는 것은 자 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해라는 것은 실수해라는 뜻합니다. 실수해가 없다.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따로 함수를 그려보고 따로 함수를 그려보니 교점이 없다는 거죠. 교점이 없으니 실수해가 없다. 따라서 이것은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라는 말은 참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됩니다. 디귿을 봅시다. 디귿은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했네요. 자,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 뭡니까? 자, 요걸 쓰는 거죠, 요거를, 그죠? 그래서 자 세자가 여기 오니까 여기에 3이 오고요. 자, 마이너스 216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은 x 세제곱은 마이너스 216의 해를 뜻하는 겁니다.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216을 풀어봅시다. x 세제곱 더하기 216은 6의 세제곱이에요. 외우고 다니시면 편합니다. 자, 이렇게 썼고요. 인수분해를 해보면 x 플러스 6과 자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6은 0이 되겠죠. 그죠? 자,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x는 마이너스 6이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근의 공식을 적용하면 x제곱 빼기 6x 더하기 3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근의 공식을 적용해보면 자 3 풀마 3 루트 3i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이라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6과 3 플러스 3 루트 3i
3 마이너스 3루트 3i 이렇게 세 개의 근을 지칭하는 말이죠. 자, 그러니 마이너스 6은 자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이다. 그쵸? 포함되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6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에 것이 뒤에 것에 포함되니까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리얼을 볼까요?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 개이다 라고 했네요.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을 자 바꿔봅시다. 얘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5의 해란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가 몇 개를 갖는지, 실수해가 몇 개를 갖는지는 자 좌변을 별도의 함수로, 우변을 별도의 함수로 놓고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y는 x 세제곱, 그리고 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설정했고요. y는 x 세제곱을 그려보면 자, 이 함수를 그려보면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y가 마이너스 5라는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죠? 이 값이 마이너스 5고요. 자, 이럴 때 자, 만납니까? 두 함수가? 네, 만나죠. 여기서. 그죠? 이렇게 내려가는 자,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와 이렇게 지나가는 y는 마이너스 5라는 함수가 이 점에서 만납니다. 만나니까 자, 실수해가 한 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 개이다. 예, 여기 실수인 해를 약간 궁금해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허수 여기서 나온 이런 수들은 이런 실수 평면에서는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실수 평면에서 만난다는 것은 실수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필수 예제 2번 봅시다. 거듭 제곱근의 계산이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식을 간단히 해달라 뭐 그런 내용이네요. 자, 봅시다. 1번 볼까요? 세제곱근 27의 제곱 곱하기 4제곱근 3의 8제곱 더하기 제곱근 세제곱근 729네요. 말하기도 어렵죠. 자, 먼저 요거 봅시다. 27을 이제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내 봅시다.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내 보면 세제곱근 자 3의 3제곱에 2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요 식은 자, 요 8을 4 곱하기 2로 바꾸어서 이런 식으로 봅시다. 4제곱근 3에 4제곱에 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더하기 그리고 자, 이 식도 여기 729를 좀 간단히 해봅시다. 729는 3의 6제곱입니다. 자, 3의 4제곱이 얼마였습니까? 81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9를 곱하게 되면 자, 729가 나오죠. 그죠? 자, 9가 3의 제곱이니까 729는 3의 6제곱이죠. 그래서 여기는 자, 제곱근 안에 세제곱근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3의 6제곱 이렇게 씁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3과 2는 바꿀 수 있으니까 세제곱근 3의 제곱에 세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죠, 그죠? 네, 약분도 할 수 있으니까요. 지워지면 3의 제곱만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3의 제곱으로 남고요. 자, 여기를 봅시다. 4제곱근 3이라는 것은 4제곱하면 3이 되는 수인데 4제곱을 하고 있죠. 그죠? 4제곱을 하고 있으니까 자, 없어집니다. 그죠? 여기 3만 남죠. 그죠?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3의 제곱 더하기, 자, 요 식을 봅시다. 요 식은 m 제곱근 n 제곱근 a가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나요? mn 제곱근 a로 바꿀 수도 있고요. n 제곱근 m 제곱근 a로 바꿀 수도 있다고 했죠. 자, 요 부분을 쓸 겁니다. 자, 요 부분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6제곱근 3의 6제곱이 나오죠. 그죠? 자, 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1씩 나오니까 여기는 3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3의 제곱은 9고 3의 제곱은 9고 9, 81에다가 3을 더할 거니까 84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런 성질들을 이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복잡하죠? 자, 2번 볼까요? 네, 읽기도 어렵죠. 4제곱근 16분의, 자, 제곱근 2 곱하기 세제곱근 3 빼기 1, 자, 곱하기 세제곱근 9 더하기 세제곱근 3 더하기 1, 뭐 이런 식이네요. 자, 요 부분 먼저 봅시다. 요 부분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16은 2의 4제곱이지 않습니까? 그죠? 2의 4제곱이니까 4제곱근 2의 4제곱이니까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분모는 2로 바뀝니다. 그죠? 분모는 2로 바뀔 거고요. 분자를 조금 봅시다. 분자는 요렇게와 요렇게를 곱해 봅시다. 여기 세제곱근 3을 x라고 잠깐 두면 세제곱근 9는 세제곱근 3을 제곱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x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x가 될 거고 여기는 1이 되겠죠. 자, 이 식을 전개하면 뭐가 됩니까? x제곱 빼기 1이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x를 세제곱근 3이라고 두지 않았나요? 그죠? 세제곱근 3을 세제곱하게 되면 자, 3이 남죠. 그죠? 자, 그래서 3 빼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가 되고요. 앞에 루트 2가 있으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뭐다?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조금 복잡하죠? 자, 3번 볼까요? 자, 읽기도 어렵네요. 제곱근 안에 세제곱근 64분의 6제곱근 64 곱하기 세제곱근 안에 6제곱근 64 분의 제곱근 64 곱하기 6제곱근 안에 제곱근 64분의 세제곱근 64 이렇게 썼네요. 그죠? 네, 복잡하네요. 자, 여기에서 관련된 이론은 이거지 않을까 싶은데요.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는 뭡니까? n제곱근 a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말인즉슨 이 식에서 이 식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 이제 요 바깥에 있는 이것을 각자 쪼개주자는 겁니다. 요 바깥에 있는 것을 각자 쪼개서 따로따로 써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주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론은 뭡니까? n제곱근 m제곱근 a는 뭐다? mn 제곱근 a와 같고 뒤집어도 괜찮다. m제곱근 n제곱근 a 이렇게 써도 괜찮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큰 제곱근이 쪼개지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곱해져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정리해서 봅시다. 자, 이 부분은 제곱근이니까 제곱근이 2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제곱근 2가 제곱근 3과 곱해지면 이런 식으로 바뀔 거니까 6제곱근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은 6제곱근 64가 되고요. 위의 것을 봅시다. 위의 것은 2제곱근이고 6제곱근이니까
곱하게 되면 자 12제곱근이 되겠죠. 그래서 12제곱근 64 이렇게 되고요. 똑같이 여기 있는 3이 여기 있는 6과 곱해지면 분모에는 18제곱근 64가 되고요. 분자는 3, 2가 있으니까 6제곱근 64가 되겠죠. 6제곱근 64 곱하기, 그리고 이쪽은 6제곱근과 2제곱근이니까 여기는 12제곱근 64가 되고요. 자, 여기는 자 18이 되겠죠. 18제곱근 64가 됩니다. 자, 보십시다. 12제곱근 64가 똑같이 있으니까 지워주고요. 6제곱근 64가 똑같이 있으니까 또 지워줍니다. 약분합니다. 18제곱근 64도 똑같이 있으니까 또 지워지네요. 그럼 결과 값이 얼마죠? 네,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n제곱근을 합칠 수도 있고 하나의 n제곱근을 두 개로 분해할 수도 있죠. 자, 이 이론과 자 그리고 n제곱근과 m제곱근이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는 곱해서 자 mn제곱근 a라고 써도 괜찮다. 물론 바꿔 써도 괜찮다. 그죠? 요 이론을 쓴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4번을 봅시다. 자, 4번. 루트 안에 8의 4제곱 더하기 4의 11제곱 분의 8의 10제곱 더하기 4의 10제곱이 있네요. 자, 이걸 또 간단히 하라는데요. 자, 여기 있는 4, 8들을 다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꿔볼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제곱을 다룰 때 이렇게 밑이 다르면 다루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 4와 8은 2의 거듭제곱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모두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꿔볼 겁니다. 네, 먼저 분모를 봅시다. 자, 8의 4제곱은 8의 4제곱, 8은 2의 세제곱 아닙니까? 2의 세제곱에 4제곱 더하기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자 11제곱. 식을 정리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둘이 곱하겠죠, 그죠? 그래서 2의 12제곱 더하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둘이 곱할 거니까 2의 22제곱, 2의 22제곱이 되겠죠, 그죠? 분자는 어떤가요? 자, 분자는 자 8의 10제곱이니까요.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에 10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 10제곱 이렇게 쓰면 2의 30제곱 더하기 2의 20제곱이 되겠죠. 식을 정리하게 되면 그리고 얘네들을 묶어줍시다. 2의 12제곱으로 묶어내고 1 더하기 2의 10제곱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2의 20제곱으로 묶어내고 2의 10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2의 12제곱에 1 더하기 2의 10제곱이고 분자는 2의 20제곱에 1 더하기 2의 10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1 더하기 2의 10제곱이 공통된 인수니까 약분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약분을 해버리면 자 없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두 수 나눗셈은 지수에서의 뺄셈이니까 20제곱에서 12제곱을 빼면 2의 8제곱이 되겠죠. 그죠? 2의 8제곱 이거는 값이 얼마입니까? 네 2의 4제곱이 되겠죠. 그죠? 2의 4제곱이 됩니다. 아마 이론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곱근 2의 4제곱의 제곱 바꾸면 2의 4제곱 제곱근 제곱이 되어서 자 2의 4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2의 4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2의 4제곱은 얼마? 네 16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필수 예제 2번은
제곱근의 성질을 잘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필수 예제 3번 봅시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네, 이 식을 간단히 해달랍니다. 네, 1번을 봅시다. 네, 제곱근 a 세제곱 b 나누기 세제곱근 a 4제곱 b제곱 곱하기 6제곱근 a 5제곱 b제곱을 해달라라는 거네요. 그죠? 자, 지금 제곱근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러면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곱근들을 다 똑같은 걸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자, 여기는 2제곱 아닙니까? 그죠? 자, 2제곱 a 세제곱 b는 실상은 2제곱이 생략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곱하기 3을 하고 여기에 세제곱을 하는 방식으로 여기 있는 n제곱근들을 같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론은 이거였죠. 자, np제곱근 a에 mp제곱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 약분해서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n제곱근 a의 m제곱근으로 쓸 수 있었죠. 자, 이것을 역순으로 돌린 겁니다. 반대로 여기에 적당한 수를 곱해주고 여기에 적당한 수를 곱해주면 이렇게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2제곱근이 있었으니까 2제곱근이니까 여기는 3배를 해주고 여기도 안에도 여기 3을 곱해주고 여기도 세제곱 하는 방식으로 여기 n제곱근을 같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뭐가 됩니까? 요 식은 6제곱근 a 9제곱 b의 3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식은 세제곱근 a 4제곱 b 제곱인데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고 바깥에 제곱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6제곱근 a 8제곱 b 4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6제곱근이 똑같이 있으니까 그대로 둡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을 자, 한번 정리해서 써볼까요? 6제곱근 a의 9제곱 b의 세제곱 나누기 6제곱근 a의 8제곱 b의 4제곱 곱하기 6제곱근 a의 5제곱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적용되는 이론이 뭡니까? 적용되는 이론은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뭐다? n제곱근 ab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나눗셈 역시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는 뭐다? n제곱근 b분의 a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그죠? 자, 여기 나눗셈의 경우에는 요걸 적용하는 거고요. 곱셈의 경우에는 요걸 적용해서 자, n제곱근 안으로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다 집어넣어 봅시다. 6제곱근 네, 색깔 좀 바꾸고요. 6제곱근 분모에는 a 8제곱 b 4제곱 자, 분자에는 a 9제곱 b 3제곱 곱하기 a 5제곱 b 제곱 자, 안에 걸 간단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A만 봅시다. 9 더하기 5 빼기 8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얼마나 남습니까? 6이 남죠, 그죠? A의 6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를 볼까요? 자, 3, 그 다음에 2, 5죠, 그죠? 5에다가 자, 5 빼기 4니까 B가 하나만 남네요, 그죠? 자, 그래서 딱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조금 당황했어요. B가 하나만 남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얘는 A 6제곱은 따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6제곱근 A 6제곱 곱하기 6제곱근 B라고 분리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A 6제곱근 B 이런 해를 얻을 수가 있네요. 그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좀 복잡하죠? 자, 그러면 2번을 볼까요? 자, 여기도 바깥에 세제곱근이 있고 안에 또 제곱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얘 바깥에 있는 큰 세제곱근을 쪼개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쪼개서 들어갈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약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된 내용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n제곱근 a를 잘못 썼죠? n제곱근 a를 n제곱근 b로 나누면 뭐다? n제곱근 b분의 a가 된다.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또 뭘 쓴다고요? n제곱근 a n제곱근 m 제곱근 a는 뭐다? 자, mn 제곱근 a와 같다. 얘는 반대로 m제곱근 n제곱근 a와도 같다. 이렇게 내용을 쓸 수 있죠. 그걸 쓰게 되면 여기 3이 여긴 2랑 곱해져서 6제곱근 a가 될 거고요. 자, 요건 어떻습니까? 12제곱근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떤가요? 2제곱근 아닙니까? 없는 거면 2가 생략된 겁니다. 2제곱근과 6제곱근을 곱할 거니까 12제곱근 A가 될 거고, 자, 이쪽은 2제곱근, 3제곱근이니까 6제곱근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약분을 하고 이렇게 약분하니까 얼마가 나오죠? 1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3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자, 제곱근, A 곱하기 4제곱근 A 곱하기 세제곱근 A의 제곱이네요, 그죠? 자, 이걸 풀어달라. 이걸 간단히 해달라. 이것과 관련된 이론은 이거 같습니다. n제곱근 AB는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와 같다. 자, 요걸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바깥에 있는 n제곱근을 얘랑 얘랑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또 얘랑 얘랑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걸 분리시켜 봅시다. 자, 분리시켜 보면 루트 A 곱하기 제곱근 4제곱근 A 곱하기 세제곱근 A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n 제곱근 m 제곱근 a는 mn 제곱근 a로 바꿀 수 있고 얘는 뭐다? m 제곱근 n 제곱근 a로 바꿀 수가 있죠. 이 이론을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제곱근과 여기 있는 4제곱근을 합칠 거예요.
합치면 제곱근 A 곱하기 8제곱근 A 곱하기 세제곱근 A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자, 이 8제곱근을 또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또 쪼갤 겁니다. 자, 그러면 루트 A 곱하기 8제곱근 A 곱하기 8제곱근 세제곱근 A 제곱인데, 여기 역시 8과 3을 자 합쳐서 이렇게 쓸 겁니다. 24제곱근 A 제곱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 제곱근 A 곱하기 8제곱근 A 곱하기 24제곱근 A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을 하는 방식은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죠? 그러려면 n제곱근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또 그걸 쓰겠죠. np 제곱근 a에 mp 제곱이 있으면 여기 있는 p끼리 이렇게 약분을 해버리죠. 약분하면 뭐가 됩니까? n 제곱근 a의 m 제곱근이 되겠죠. n 제곱근 a의 m 제곱이 되겠죠. 자, 이걸 사용해서 자 간단히 할 겁니다. 이걸 거꾸로 돌릴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자 2제곱근이고 8제곱근이고 24제곱근이니까 24제곱근으로 맞춰줍시다. 그래서 24 색깔 바꾸고요. 24 제곱근 A 12제곱 곱하기 24 제곱근 A 세제곱 곱하기 24 제곱근 A 제곱 이라고 하면 24 제곱근 A가 A 12제곱 곱하기 A 세제곱 곱하기 A 제곱 하면 24제곱근 A의 17제곱. 그죠? 자, 요게 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더 이상 뭐 24와 17은 약분도 안 되니까 여기서 멈추면 되겠죠. 그죠? 자, 요런 식으로 간단히 할 수 있다. 자, 이해됩니까? 자, 필수 예제 4번 볼까요? 거듭 제곱근의 대소 비교라고 했네요. 자, A와 B와 C의 대소 관계를 비교해 보시오. 자, 먼저 관계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n제곱근 A와 n제곱근 B가 B 중에 누가 크냐라고 물어보면 n제곱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n제곱을 해서 얘는 A가 나오고 여긴 B가 나왔을 때 자, A가 더 크면 n제곱근 A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그런 이론은 자, 앞에서도 설명했었지만 자, x가 0보다 클 때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두 수가 있는데 대소관계 비교를 못해요. 대소관계 비교를 못해요. 자, 그런데 여기를 b라고 두고 여기를 자, a라고 둡시다. 자, 이 n제곱근 b를 n제곱 하게 되면 여기서 b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b가 되고요. n제곱근 a를 n제곱 하면 a가 되겠죠. 그런데 a가 b보다 더 크면 n제곱근 a가 n제곱근 b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내용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수 A, B, C를 비교를 하려면 여기 있는 자, 제곱근 모양들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맞춰줄 겁니다. 자, 맞춰줬던 이론이 뭐였습니까? 네, NP 제곱근 A의
mp 제곱근이 있을 때, 자, 이렇게 약분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n 제곱근 a의 m 제곱근이 되는데, 얘를 거꾸로 돌린다는 거죠. 같은 수를 곱해줘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생략되어 있으면 2가 붙어 있다고 했었죠. 그죠? 제곱근, 세제곱근, 자, 6제곱근이니까 맞춰주려면 6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자, 루트 5인데 여기에도 자, 3을 곱해서 3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3을 곱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네, 6제곱근 5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죠? b는 어떤가요? b는 자, 세제곱근 10인데 여기에 곱하기 2를 하고 여기는 제곱을 해주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6제곱근 자, 10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c는 그대로 둡시다. c는 자, 6제곱근 자, 120입니다. a를 6제곱을 해볼까요? a 6제곱 하면 5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는 125가 되겠죠. 그죠? b를 세제곱 해볼까요? b를 6제곱 해볼까요? b를 6제곱 하게 되면 자, 10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10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c도 6제곱을 해봅시다. c를 6제곱 하면 120이 되죠. 그러면 a 6제곱이 제일 크고 c 6제곱이 그 다음 크고 b 6제곱이 제일 작겠죠. 자, 이 순서대로 a와 c와 b의 대소관계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이제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가 있다. 대소관계를 비교하려면 n제곱근으로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n제곱 하여서 안에 있는 수가 크면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